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어에서 기술 지원하고 있는 이진원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저희 행사에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 세션에 이렇게 많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냥 아시다시피 이제 파이어아이는 그 APT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고 방어하는 쪽에 아주 전문화된 그런 벤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관련된 모든 서비스와 기술, 프로덕트를 계속 개발하고 제공하고 또 해서 이제 고객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또 피해를 받더라도 그걸 최소화하고 빨리 찾아내고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그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웹을 통해서 웹서핑을 하다가 APT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해법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PT 공격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침투의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오전에 저희 케빈 맨디아나 이런 본사 계신 분들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공격들도 요새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일어나는 공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웹서핑을 하다가 내부 사용자들이 웹서핑을 하다가 악성 코드에 노출되는 이런 경우들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그 모바일 시대를 맞아서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들 이제 개인당 한 개, 두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모바일 디바이스를 업무에 이제 활용하시면서 그런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해킹이 일어나거나 공격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USB나 파일 공유 이런 것들이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공격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제 세션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그러니까 사용자가 웹서핑을 하는 도중에 악성 코드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서핑을 하다가 이제 웹을 통한 APT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고객들도 계신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회사의 웹서버를 외부에서 이제 공격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탐지하고 방어하는 것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웹서버를 직접 공격하는 그런 방식에 대응하거나 그걸 탐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용자 PC가 해킹되는 것을 어떻게 탐지하고 방어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이제 보통 해킹이라고 하면은 웹서버를 직접 해킹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사용자를 해킹하는 방법도 있는데 웹서버를 직접 해킹하는 방법은 보통 해커들이 APT 공격에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웹서버를 직접 해킹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러니까 서버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정적이고 패시브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서버에 어떤 역할을 하라고 딱 주면은 서버는 그 역할만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웹서버면은 웹에 관련된 서비스만 하는 게 맞죠. 근데 얘가 갑자기 내가 그런 프로그램을 올린 적도 없는데 웹서버가 막 이메일 통신을 하고 있다든지 외부랑 이러면 이상하다라는 걸 이제 금방 눈치채죠. 그러니까 서버는 굉장히 정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서버의 이상 행위를 모니터링해서 감지해내기가 굉장히 손쉬운 편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해커 입장에서는 걸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직접 서버를 공격해서 거기를 타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잘 안 하죠. 근데 반대로 사용자는 정반대죠. 사용자는 내부 시스템에 대한 권한은 굉장히 많은데 권한은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으면서 반대로 보안팀의 입장에서는 모니터링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서버는 한 대든 웹서버가 한 대든 천 대든 웹 서비스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80 포트 빼고 다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트 통제를 하려고 해도. 혹은 사이트도 우리 홈페이지 접속하는 거 빼고 다 막아버리면 되는데
사용자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사용자는 여러분 회사에 10명이 있건 100명이 있건 1000명이 있건 그 사용자들이 쓰는 웹서핑 패턴이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용자는 아침에 출근해서 뉴스 기사를 검색하기도 하고 어떤 사용자는 반대로 여행사 사이트에 접속하기도 하고 어떤 사용자는 뭐 연말정산 때가 돼서 뭐 그런 걸 처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쓰는 웹 패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거기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패턴들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뭔가 이렇게 사용하는 웹 서핑하는 과정이 굉장히 동적이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10명이 됐건 100명이 됐건 사람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거를 어떻게 모니터링해서 정형화시켜서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죠.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딱 출근해서 웹서버가 무슨 일을 오늘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오늘도 뭐 홈페이지 서비스를 하겠네, 게시판 서비스를 하겠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직원들이 100명이건 1000명이건 그 사람들이 오늘 어느 사이트를 접속할지는 예측 불가죠. 그거는. 그러니까 통제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힘든데 권한은 많고 그러니까 거기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주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더 손쉽고. 그래서 웹을 통한 APT 공격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실제로 웹을 통한 APT 공격 방법은 정상으로 보이는 정상 사이트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그 사용자들이 접근할 것 같은 사이트를 해킹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그 내부 사용자가 어떤 기업에 있는 내부 사용자들이 많이 접속할 것 같은 사이트를 미리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를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 회사는 축구 동호회가 이제 굉장히 크더라. 그래갖고 축구 동호회 인력들이 굉장히 많더라. 혹은 스킨스쿠버 동호회가 거기 굉장히 크더라. 이런 정보를 사회공학적 기법을 통해서 이제 취득을 하는 겁니다. 구글링을 하건 뭐 SNS를 통하건 이렇게 해서 그런 정보들을 취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기업에 있는 그 사용자들이 접근할 것 같은 사이트를 해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축구면 축구 관련된 아주 큰 동호회 사이트를 해킹하는 겁니다. 자주 접속할 것 같은 데를.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기업 뭐 삼성, LG, 뭐 이런 SK 우리나라 이런 대표적인 대기업들 이런 데의 웹서버를 다이렉트로 해킹한다. 이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보안팀도 많고 보안 장비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축구 동호회 사이트를 해킹한다? 그 홈페이지 해킹한다? 이거는 엄청나게 쉬운 일이죠, 상대적으로. 그 동호회 사이트 운영하면서 거기에 무슨 보안 담당자를 두겠습니까? 거기다 IPS를 두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해킹하면 해킹이 되고 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해킹됐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걸 운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자주 접속하죠. 특히 이제 좀비 PC를 많이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내에 이제 많이 접속하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지금 저희 와이프나 뭐 이렇게 친한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쇼핑몰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쇼핑몰 같은 경우에 대개는 영세한 경우가 많아서 그죠? 웹 호스팅비나 이런 걸 아끼려고 보안 서비스 이런 거를 거의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지만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접속하고 거기에 심지어는 금융 정보를 넣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쇼핑몰 사이트 하나를 해킹해 놓으면은 거기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을 다수를 이제 좀비 PC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정상 사이트지만 보안이 취약한 곳을 이렇게 해킹해서 악성 유포 사이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홈페이지를 해킹해서 그 페이지에다가 악성 스크립트 같은 거를 이제 삽입을 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악성 스크립트는 어떤 것들이냐면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시면은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이나 11에 뭐 취약점이 발견됐다. 어도브 리더 몇 버전에 취약점이 발견됐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용자가 웹서핑을 할 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건드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삽입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fireeye.com 홈페이지를 해킹해 놨어요.
그래서 fireeye.com 홈페이지에다가 뭐를 이제 심어 놓는 거냐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의 취약점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삽입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fireeye.com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모든 사용자 중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페이지에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그 fireeye.com 홈페이지를 읽어드리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스크립트나 모든 오브젝트들을 다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실행시키는 와중에 모두 같이 실행되겠어요. 해커가 심어놓은 악성 스크립트도 같이 실행이 되겠죠. 브라우저 안에서. 근데 내가 그 해커가 심어놓은 그 악성 스크립트가 취약점을 건드리는 스크립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패치가 안 돼 있는 사용자가 거기에 접속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 취약점이 실행돼 버리는 겁니다. 그 내 PC에서. 그래서 그 취약점이 실행되는 걸 이용해서 사용자 동의 없이 그 관리자 권한 상승을 해서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다운하거나 아니면 CNC 서버로 접속하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성 유포지로부터 이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최종적으로 해커가 만들어 놓은 CNC 서버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X가 커버리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악성 사이트에 감염돼서 CNC 서버로 접속하는 이 단계까지를 NX가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 이제 제가 고객사를 다니면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저희가 가서 이제 딱 막 이제 뭐 이사님, 상무님 이런 분들 모셔놓고 제가 이제 막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뭐 한 달 동안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 고객사에 요런 PC들이 백도어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개 90% 뒤에 바로 오는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무슨 피해가 있었어요? 뭐가 유출됐어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NX라는 장비는요. NX라는 장비는 그거를 알려주는 장비가 아니에요. NX가 알려주는 거는 뭐냐면 이런 PC가 백도어 혹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 PC들이 언젠가는 정보 유출을 일으키거나 악성 행위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NX의 목표예요. 그 뒤에 뭐가 유출됐는지를 알고 싶으시면은 뭐가 유출되고 실제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그 뒤에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는 그 영역은 바로 HX나 PX 같은 소위 포렌식 솔루션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포렌식 솔루션이.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전 발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파이어에 처음에 조인해서 그 2012년도 그때만 해도 APT 시장이 이렇게 정립이 잘 안 돼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들이 우리도 APT 솔루션이다 이렇게 하고 고객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APT 잡는다. 왜냐 APT라고 해야 고객이 예산도 잡아주고 검토도 해주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하고요. 파이어의 NX 같은 이런 APT 솔루션은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낫냐 안 좋냐를 비교하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과 NX 같은 APT 솔루션은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예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 가지고 APT를 잡겠다.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백사장에서 모래 속에서 바늘 찾기랑 똑같아요. 그거 어떻게 확인해 보실 수 있냐면 자기 PC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PC에다 와이어샤크 켜놓고요. 그 캡처 트래픽 다 저장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딱 하루에 그리고서 하루 종일 그거를 저장하게 해놓고서 중간에 아무 시간에나 악성 코드 한 개만 딱 다운로드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트래픽 하루 종일 저장되면 막 몇백 기가 될 거잖아요. 그죠? 몇십 기가 될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파일 찾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파일 이름도 모르고 파일 타입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근데 그게 직원이 한 10,000명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10만 명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이상한 거 찾는 거는 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럼 반대로 APT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은 뭐냐?
이 PC가 백도어에 감염됐습니다라고 딱 얘기했는데 그 뒤에 고객이 실제 궁금한 건 뭐예요? 그래 잘 잡았어. 근데 그래서 우리 회사에 무슨 피해가 있었어? 어느 정보가 유출됐어? 그 뒤에 뭐 어떻게 됐어? 내부에서 전파가 어떻게 됐어? 이런 것들이 그 뒤에 바로바로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어떤 PC가 백도어에 감염됐으면 이게 궁금하잖아요. 뒤에가. 그리고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얘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백도어가 감염됐으니까 조치하시라고요. 그 답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이 포렌식 솔루션이 주는 겁니다. 반대로 포렌식 솔루션은 이 넓은 그 백사장에서 어디가 이상하다고 누군가 찍어줘야 되는데 그 찍어주는 역할을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APT 솔루션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APT 솔루션과 포렌식 솔루션은 상호 보완 관계지 이게 경쟁 관계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더 좋고 나쁘고를 비교하는 자체가 조금 넌센스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웹을 통한 그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 이제 등장 인물을 보면은 피해 대상이 되는 해킹 대상이 되는 사용자 PC가 있고요. 정상 웹사이트, 악성 코드 유포지, CNC 서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커가 어떻게 하느냐? 앞에 설명드린 대로 정상 웹사이트 중에 보안이 취약한 곳에다가 악성 스크립트 혹은 악성 URL을 이렇게 삽입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거기에 접속을 했을 때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해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정상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바로 그 백그라운드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접속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그 사용자는 악성 코드 유포지로 자동으로 트래픽이 리다이렉트 됩니다. 그럼 이 악성 코드 유포지에서 사용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악성 코드를 내려받게 되고요. 이건 이 백신을 우회하는 악성 코드는 사용자 PC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백그라운드로 일어나게 되고 사용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요. 사용자 동의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윈도우즈 7 하면은 뭐 다운받고 실행하려고 그러면 이게 창 뜨잖아요. 실행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권한 부족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 7부터는 기본적으로 관리자 권한 실행할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잖아요. 윈도우 7은. 그죠? 근데 이 악성 스크립트가 이 정상 웹사이트에 삽입되어 있는 이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윈도우즈 7의 권한을 자동으로 상승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이 뒤를 진행해 버리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거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사용자보다 권한이 높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동의 없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성 파일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나면은 CNC 서버로 이렇게 역으로 접속을 해서 해커의 조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통적인 이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익스플로잇이라는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된 정상 웹사이트를 접근했을 때 이게 그 익스플로잇 코드가 그 접속하는 것만으로 웹사이트를 브라우저에 로딩하는 것만으로도 그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게 되고 그 관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악성 파일이 다운로드되고 실행되게 된다. 그래서 실제 한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백트랙이라고 하는 공개되어 있는 그 해킹 툴을 가지고 저희가 재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백트랙이라는 툴을 가지고 자바 관련된 저희가 그 익스플로잇 코드를 악성 코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악성 스크립트, 악성 익스플로잇이 실행되면은 자동으로 악성 코드를 실행 파일을 사용자 동의 없이 다운로드 시키고 그 다음에 실행하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URL 정보는 19168.18.9에 있는 malware.exe라는 파일이 악성 익스플로잇이 실행되면서 자동으로 다운로드되고 실행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익스플로잇 코드를 이제 실행시키고 나면은 자, 요 IP 19168.10.9라는 대로 돼서 이제 악성 스크립트 익스플로잇을 유포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실제로 케이스로 보면은 나중에는 정상 웹사이트가 되겠죠. 사용자 PC에서 그 지금 익스플로잇 있는 사이트로 접근했죠. 그냥 브라우저에서 열기만 했죠. 지금 자바 관련 취약점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자바가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열기만 했고 그 다음에 아무 액션도 안 했어요. 뭐를 다운로드 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지금 뭐가 다운로드 됐냐면 여기 보시면 악성 exe 파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아무 짓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웹사이트를 열기만 한 거예요. 근데 exe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 그 exe 파일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run.dll.exe라는 파일을 바탕화면 밑에다가 지금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있죠. 이게 추가 악성 코드입니다. 추가 생성된 악성 코드를 윈도우즈 서비스로 이렇게 등록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계속 리부팅 할 때마다 이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무서운 이유는 사용자가 전혀 인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슨 악성 코드 감염 안 되려면 성인 사이트 들어가지 마라, 뭐 도박 사이트 들어가지 마라 이랬는데 요새 사용자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조심합니다. 근데 충분히 조심을 하는데도 충분히 조심을 하고 자기는 100% 안전한 사이트라고 인지를 하고 들어가는데도 이런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에 걸리게 되면은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유지해라. 이거 굉장히 좀 짜증나는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죠. 왜냐? 무슨 보안 사고만 나면은 맨날 이렇게 YTN 같은 데 딱 이렇게 뭐 저희도 가끔 텔레비에 몇 번 나가긴 합니다만 이게 딱 앉아갖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은 100이면 100 다 뭐라 그러죠? 사용자들은 백신을 최신으로 유지해 주시고요. 뭐 윈도우 패치를 열심히 그 얘기 하잖아요. 무조건. 그러면 쟤들은 왜 이렇게 다 똑같은 말만 할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확률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해커들은 뭘 너무 잘 아냐면은 사용자는 게으르다는 걸 잘 알아요. 잘 안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무슨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 그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는 이미 알려진 취약점을 가지고 해요. 이미 알려진. 그래도 해커 입장에서는 그 사이트에 10명 접속하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패치 안 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윈도우즈 XP 서비스 종료됐어도 돈 아까워서 누군가는 계속 쓰고 있을 거야. 이거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소프트웨어를 잘 최신으로만 유지를 하셔도 별도의 돈도 필요 없이 비용 필요 없이 아주 확률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가 알려진 취약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APT라고 분류되는 애들은 제로데이나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답이 없다. 최신 버전을 유지해봤자 안 된다. 그리고 320 때처럼 내부에 소프트웨어 패치하는 솔루션을 놨더니 해커가 패치하는 솔루션을 또 해킹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두 번째는 휴리스틱 엔진을 이용한다. 휴리스틱 엔진을 백신이 가지고 있는 휴리스틱 엔진이죠. 근데 이런 거 이용을 하면은 그 들어가는 사이트를 다 이렇게 평판 기반으로 체크해서 차단을 해주는데 실제로 단점은 뭐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컨트롤할 방법이 없다. 마지막으로는 인텔리전스 검증 서비스죠.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오죠. 어느 사이트에서 악성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국내 어떤 회사도 이제 많이 그걸 내죠, 뉴스에. 근데 그랬을 때 장점은 뭐냐? 여러분들이 뭔가 별도로 장비를 관리하거나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거기서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리스트를 줍니다. 악성 유포 사이트 리스트를. 그럼 그 리스트 받아서 차단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세하게 그 어떻게 악성이 유포되는지 보고서를 같이 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점은 그들이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접속해갖고 그걸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가 접속하는 사이트가 모두 안전하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 그리고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보고서를 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분석 및 차단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는. 일단 사용자 트래픽을 전수 수집해야겠다. 그리고 사용자 트래픽, 사용자 웹 트래픽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검사하되 패턴이 아닌
알려진 패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 패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야만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에 실시간 대응 및 대처가 가능하겠다. 바로 이런 요구 사항에서 출발한 게 FireEye NX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NX는 최대 요 2U짜리 장비 하나 안에 192개의 가상 머신을 동시 운용 가능하고요. 이거는 경쟁사 대비 한 10배 정도 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92개가 동시에 모든 트래픽을 패턴 없이 분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그니처 없이 이렇게 192개의 VM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웹 트래픽,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그 모든 트래픽들을 가상머신에서 리플레이 시켜서 그 사이트가 실제 안전한지 아닌지를 다 확인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패턴 없이도 어떤 알려지지 않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에 대해서도 대응 및 대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때까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식의 이제 어프로치인 거죠. 이때까지는 패턴을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까, 패턴을 어떻게 하면 다양화시킬까 이거였다면은 완전히 보안의 이제 게임의 판을 바꾼 거죠. 그게 아니고 패턴 없이 하자. 패턴 없이 모든 거를 가상머신에서 사용자와 똑같은 환경에서 다 한번 실행시켜 보면 될 거 아니야. 사용자가 접속하는 그 많은 사이트 우리가 가상머신에서 다 접속해서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시켜 주겠다. 라는 이런 발상에서 출발한 게 FireEye NX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FireEye NX가 이걸 어떻게 탐지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예제로. 첫 번째로는 해커가 실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을 실행한다는 것을 한번 예제로 보죠. 첫 번째로는 익스플로잇을 어디에서, 그러니까 악성 스크립트를 어디에서 유포할지를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국내에 그 배너, 광고 배너를 배포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광고 배너 서버를 해킹했어요. 거기에다가 악성 스크립트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광고를 퍼간 사이트는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의 유포지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왜냐? 우리 그 웹페이지를 읽어올 때 광고도 같이 읽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고 안에 악성 스크립트가 있으면 그 유포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지방에 있는 한 병원 사이트예요. 지방에 있는 한 병원 사이트를 해킹해서 여기다 악성 코드를 숨겨놓고 여기에서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중국에 CNC 서버를 만들어 놓고 해커가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해놨던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익스플로잇 코드를 FireEye NX가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익스플로잇 코드를 탐지를 한 다음에 익스플로잇 유포지 정보를 FireEye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중간에 이렇게 한색 박스로 이렇게 도메인을 가려놨는데 이 도메인 주소가 뭐냐면은 그 광고 배너 서버, 광고 배너를 호스팅하는 그 서버의 URL 주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은 광고 배너 서버가 로딩되게 되면은 여기 실제 병원 사이트에 가서 1.exe라는 악성 코드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해서 실행하는 이 플로우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악성 코드가 사용자 PC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실행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중국에 있는 사이트로 이렇게 콜백 통신, CNC 통신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X가 이런 식으로 NX가 그 네트워크단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에이전트가 없이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우리 PC가 해킹됐는지 안 됐는지를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컨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NX를 통해서 그 악성 유포지를 차단했을 때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고객분들이. 만약에 그 오탐 때문에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 만약에 뭐 설령 해킹되어 있는 사이트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따따따 네이버닷컴이 만약에 해킹됐다. 그래도 그 막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페이지가 아예 접속이 안 되면 어떡하냐.
우리 차단을 잘못해서 우리 업무가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NX가 차단하는 제가 화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악성을 유포하는 그 웹 오브젝트는 그 전체 페이지가 아니라 그 전체 페이지 안에 일부 오브젝트죠. 그러니까 아까 광고 배너로 치면은 그 페이지 자체가 접속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광고 배너만 접속이 안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악성 유포지에 접속했을 때 NX에서 어떻게 메시지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어느 부분이 차단됐는지 아시겠나요? 이 부분입니다. 실제 요 박스 안에 있는 요 오브젝트가 요게 플래시 오브젝트인데요. 요 플래시 오브젝트가 실제 악성 익스플로잇을 유포하는 오브젝트예요. 차단이 어떻게 일어났죠? 이 웹페이지 전체를 막아버린 게 아니고요. 실제 악성을 유포하는 그 플래시 오브젝트 그것만 차단이 된 겁니다. 풀 URI 기반으로요. IP나 도메인 기반으로 호스트네임으로 차단한 게 아니라 딱 그 부분만 이렇게 차단해서 그 부분에만 이렇게 안내 페이지가 이렇게 딱 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NX를 이용해서 차단하실 것을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파이어에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이 좀 여러 단계를 이렇게 거치면서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파이어의 장비는 쓰기가 어렵다 이런 그 얘기를 혹시 들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지금 바깥에 전시되어 있는 저희 파트너사와 협력해서 만든 서드파티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 사이트라는 이 툴을 통하면은 실제로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실제 해킹 시도만 있었고 성공은 못한 것들 그건 여기에 표시가 되고 실제 해킹이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것 그거는 이쪽에 이제 카운트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내부에 뭐 예를 들어서 V3를 쓴다, 하우리를 쓴다 그러면 내부 백신을 체크해 놓으면 들어오는 모든 악성 코드 중에서 우리 백신이 잡지 못하는 것만 별도로 리스트업을 해서 이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스플렁크라고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심 솔루션이 있죠. 이 스플렁크 솔루션을 사용하시면은 파이어아이 이벤트를 원하는 대로 쿼리해서 모니터링 하시고 그것들을 시각화하시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게 실제로 저희가 스플렁크 앱 사이트에 올려놓은 그 파이어아이 무료 앱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스플렁크 같은 심 장비와 연동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아크사이트나 큐레이더 같은 심 솔루션과도 아주 유연하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이라는 것이 더 이상 당하고 막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혹은 또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 그런 그 공격 방법이고 그리고 NX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